국회의원들은 너무 특혜가 많다. 근데 그 중에 오해가 하나 있어요. 비행기 타러 갔는데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그거. 네. 아까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 목적으로 네. 비행기 탈 때는 의전실 안 썼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안 되죠. 아니 우리 때는 뭐 대충 열심히만 하면 좋은 직장도 구했고 뭐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저 꼰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 꼰대죠. 피할 좀 꼰대는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꼰대스러움이라고 제가 좀 자인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역꼰대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꼰대라고 공격하면서 뭔가 내꺼내놓으라고 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에 뭐 선거법이네 뭐네 뭐 이런 거 말고 이 꼰대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본관이 있는데 본관 정문에 보면 그 의원님들만 갈 수 있는 그 레드카펫 그 자동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보좌진들이나 기자는 갈 수 없는 뭐 공간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예, 근데 보좌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 가면 이 주차장에도 보면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고 또 일반 직원들이 가는 공간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수행 비서를 이제 개인의 운전 기사처럼 쓰는 것. 이게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이게 정말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꼰대 문화의 정말 상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어찌됐건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관행으로 이야기하던 것들을 여기 네 분도 향유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대, 30대가 바라보는 그런 꼰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 좋게 생각하시겠죠. 네. 꼰대 문화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잠깐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2000년 그 헌재 그 판결 때문에 1인 2표제가 도입되고요. 제가 이름을 일부러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2002년 광역선거에서 처음으로 그 당시 16개 광역시도 중에 9개 광역에 원내 진출을 해내요. 그 다음에 2004년에 그 여세를 몰아서 10명이 국회의원이 노회찬 의원과 권영길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들이 뭘 했느냐면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게 말씀하신 그런 그 국회의원 중심의 권위주의 문화들이 막 눈에 띄니까 그걸 깨는. 그래서 원래 국회는 엘리베이터가 3개거든요. 하나는 의원 전용이고요. 나머지 2개를 그 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막 이랬었어요. 그거 다 가져가가지고 다 떼버리고 그러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작은 문화적인 그 반란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전국구, 돈국구 이렇게 표현해서 전국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1번부터 한 10번 당선권에는 막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좀 여성은 주로 어디? 11번 바깥으로 이렇게 배치를 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또 달라졌느냐면 그 정당이 들어오면서 홀수의 여성을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의 당론이었거든요. 당원 당규였어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다른 시민단체가 민주노동당처럼 해라. 그러면서 지금 이게 법이죠 아마? 법으로 여성이 홀수 번호에 우선 배치해요. 그리고 짝수 번호는 남성권이 아니요. 짝수 번호는 그냥 일반 사람. 그러니까 여성의 정치 진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제도적 변화가 되게 중요하고 또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의 막 목구멍에 차 올라 있었던 노동자들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각성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준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돼서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익 중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할래 이렇게 걱정들을 또 하시는데 웬걸? 왼쪽에서도 새로운 희망들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저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녹색당이 들어올 건지 한국 정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될 건지 유심히 보실 필요 있다고 보고. 그럼 녹색당이 들어오게 되면 레드카펫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지금 다 들어와요. 누구나 다 오고 갈 수 있어요. 그거 근데 관례상으로도 많은 없어요. 특혜를 보고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 맞죠? 국회의원들은 너무 특혜가 많다. 근데 그 중에 오해가 하나 있어요. 비행기 타러 갔는데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그거. 네. 근데 그건 국회의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말고 국회의원도 의전실을 따로 얘기하는 가시던데요. 의전실 얘기하시는 근데 모양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공무로 갈 때는 의전실을 쓰고요. 개인적 공무로 갈 때는 의전실을 안 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또 분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이 목적으로 네. 비행기 탈 때는 의전실 안 썼습니다. 그럼 지금은 거의 안 쓰죠. 제가 좀 네. 진지한 얘기를 네. 꼰대 문화와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왜 꼰대라는 소리를 듣느냐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아, 우리 때는 뭐 대충 열심히만 하면 좋은 직장도 구했고 뭐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저 꼰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라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꼰대 문화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국정이나 혹은 뭐 정치나 이런 데서 주도하고 또 기업에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도성장기였단 말이죠. 고도성장 그 자체가 복지이기도 하고 뭐 다 해결이 다 된 건데 지금은 고도성장이 끝났어요. 저성장기고 수축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미래가 과거처럼 이렇게 열려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또 동시에 예전에는 뭐 좀 여유가 있었어요. 남아 돌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수축 사회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 돈 안 쓰고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돼서 소비 전체가 위축되면서 이제는 뭐 자영업 하나 가게 네. 차리기도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꼰대 문화에 대한 비판이 생겨 나오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이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 때의 그 인식만 갖고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큰 거지. 저는 사실 뭐 레드카펫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따로 국회의원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말 세상 밖에 물줄 모르고 민생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문화 문제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 꼰대죠. 좀 꼰대는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들놈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얘기를 한 과정에서도 무수히 제가 꼰대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만 좀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존재 자체가 꼰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같은 거 딸내미한테 물어보면 아빠 그것도 몰라고 혼이 나면 그렇죠. 우리는 잘안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이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꼰대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꼰대스러움이라고 제가 좀 자인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역꼰대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꼰대라고 공격하면서 뭔가 내꺼내놓으라고 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의 본령을 짚어서 공격을 하고 타깃팅을 해야 이게 깨지는 것이지 꼰대 문화는요 아닌 척하면 됩니다. 저부터도. 그 레드 파켓이요? 카페 들어가면 됩니다. 같이. 지금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보통 보좌진들이 들어갈 때는 그 길을 왜 못 쓰느냐면 보좌진들은 신분증을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원들은 신분증 체크를 안 합니다.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렇고 보좌진이 저랑 같이 가면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런티를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본청 들어갈 때 한번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장관이 오면 낱개 나왔다 문 열어주고 모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레드 파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카페. 레드 카펫. 네. 그 실수죠. 근데 제가 제 보좌관이랑 들어가는데 방어원들이 잡더라고요. 보좌진은 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공무원, 국회 직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들어가도 되고 국회 직원은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어원이 같이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간다 그러면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지만 얼굴이 확인된 어원이랑 같이 들어가는데 그걸 못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된다. 제가 정색하고 얘기해서 그게부터 좀 고쳐진 것 같더라고요. 네. 별로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건드리질 않던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안 하는 신용은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100번 고친다고요. 정치 안 달라집니다. 네.